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각골통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에 새길 만큼 깊은 원한과 증오를 뜻하는 이 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인간 내면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각골통안. 각은 새길 각, 골은 뼈골, 통은 아플 통, 한은 하나란을 뜻합니다. 뼈에 새길 만큼 아프고 한스러운 마음.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극도의 분노와 원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깊은 원한 속에도 인간다운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로 말입니다. 각골통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극적인 순간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서한 말기, 왕망이 권력을 찬탈하여 신나라를 세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한 충신이 있었는데 그는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습니다. 왕망의 찬탈 정권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신은 깊은 산중에 은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원한이 얼마나 깊은가? 마치 뼈에 새겨진 것 같구나. 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 마치 골수까지 파고드는 것 같구나. 바로 여기서 각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각골, 뼈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뼈에 조각칼로 글자를 새기듯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한서 같은 사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한입골, 그 원한이 뼈에 들어간다. 통한철골, 아픈 원한이 뼈까지 관통한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며 이런 개별적 표현들이 하나로 합쳐져 각골통안이라는 완성된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뼈에 새길 각, 뼈골, 아플 통, 하나란. 네 글자가 만나 인간의 가장 깊은 원한을 표현하는 완벽한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왜 하필 뼈를 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살은 치유되고 피는 말라붙지만 뼈는 남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전에 뼈를 발굴하듯이 뼈는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골통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뼈처럼, 구조처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깊은 원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깊은 상처와 원망의 경험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각골통안의 감정이 때로는 위대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군의 침입으로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침입자들에 대한 각골통안의 원한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원한이 의병활동의 불씨가 되었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로 승화되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발휘한 초인적인 전략,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조국을 침탈한 적에 대한 각골통안의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각골통안은 단순한 폭수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원한은 더 큰 뜻을, 즉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각자의 인생에서 각골통안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그 억울함,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분노, 노력의 결실을 빼앗겼을 때의 그 좌절감, 이 모든 감정들이 때로는 각골통안의 형태로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니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은 마치 뼈에 새겨지는 듯 깊고 날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각골통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각골통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파괴적이고 독이 되지만 다른 한 면은 건설적이고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괴적 측면을 봅시다. 각골통안이 복수심으로만 머물 때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을 해치려 하다가 결국 자신마저 해치게 됩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 대한 각골통안의 복수심이 결국 모든 등장인물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며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설적 측면을 보십시오. 각골통안의 감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될 때 그것은 놀라운 변화의 힘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부조리에 대해 각골통안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폭력이나 폭수가 아닌 평화적 저항과 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의 외침 속에는 부조리에 대한 각골통안의 분노가 희망과 사랑으로 승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골통안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하수처럼 더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좀먹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 있다. 이 상황과 이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때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당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파괴에서 건설로, 복수에서 성장으로, 원한에서 발전으로. 이것이 바로 각골통안을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각골통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승진에서 밀려났거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동료로부터 모함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이때 느끼는 분노와 원망은 정말 각골통안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폭수심에만 사로잡혀 직장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소극적으로 일한다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신 그 분노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더 키우겠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골통안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감과 원망이 뼈에 새겨질 듯 아플 것입니다. 이때도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평생 그 원한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용서하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각골통안의 감정이 가장 정당화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정의가 짓밟혔을 때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목격했을 때,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받는 것을 보았을 때, 부패와 비리가 횡행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때 느끼는 각골통안의 분노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느꼈던 각골통안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을 잃은 서름과 분노가 그를 독립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의 말 속에는 각골통안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운 것도, 간디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것도 모두 불의에 대한 각골통안의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파괴를 보며 분노하는 환경운동가들,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교육자들, 경제적 불공정에 저항하는 시민들, 이들의 활동 뒤에는 모두 현실에 대한 각골통안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골통안의 감정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평생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아물어야 하고 분노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각골통안의 감정을 치유하는 것은 마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급성기의 분노와 원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표현의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글쓰기, 예술활동, 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 감정을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각골통안의 경험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듯이 깊은 분노를 경험해 본 사람이 평화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골통안이라는 깊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감정은 분명 인간다운 것이며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각골통안의 목적은 원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뼈에 새겨진 아픔은 지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위에 새로운 희망을 새길 수는 있습니다. 원한 위에 용서를, 분노 위에 사랑을, 절망 위에 희망을 말입니다. 각골통안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인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각골통안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그리고 아마도 그런 순간은 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골통안. 그것은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 귀 기울이되 그것에만 머물지는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